올해는 우크라이나였다면 내년은 중국이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우, 중국에서 전쟁이 나나요?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올 한 해 전 세계를 에너지 위기 공포로 몰아넣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요. 내년에는 중국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경고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중국발 위기,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과 금리에 지는 영향은 도대체 뭘까요? 일단 외신을 통해 지금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가장 큰 원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시진핑 주석의 똥꼬집 때문인 것 같아요. 뭐냐면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써왔던 제로 코로나 정책 있죠. 이거를요. 아직도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실외 마스크를 벗고 거의 예전 일상을 되찾았잖아요. 이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요, 중국은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아예 해당 지역을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강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최근 월드컵이 이런 불만에 불을 붙였다는 거죠. 한창 진행 중인 카타르 월드컵 중계. 이 중국인들도요, 자국팀이 월드컵에 진출은 못했지만, 이 축구 좋아하잖아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중국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아직도 일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그리고 걸핏하면 PCR 검사 받아야 되죠. 그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해당 지역이 봉쇄돼 버리죠. 그런데 이 TV에 비친 이 월드컵 장면, 이 카타르나 다른 나라에서는 실외 마스크도 벗고요. 거리 응원도 하고 있고요. 이런 장면이 TV 중계 화면에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국 사람들, 야, 정부에 속아서 우리만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홍콩 명보라는 신문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월드컵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중국 인터넷에서 방역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빠르게 바뀌었다. 사람들은 최근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왜냐? 앞서 얘기처럼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스크를 벗고 응원하는 전 세계 관중, 이거 중국인들이 봤잖아요. 이거 우리만 속았네. 이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홍콩 명보의 편집국장은 홍명보죠? 홍명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홍콩 명보 제대로 신문이 계속 나올지 이것도 걱정돼요. 예. 왜냐면 중국 당국이요. 이젠 하다 이런 짓거리까지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 홍콩 명보도 아마 곧 뭔가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요. 가장 중국인들을 분노 삭게 만들고 있는 월드컵 중계 화면 이거를 검열하는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요. 이 월드컵 중계 화면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랑 중국인들이 보는 게 좀 다르대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응원단 화면, 이거 중국 내에서는 이상하게 중계 화면에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중국 SNS에서는 이 피파 공식 화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는 화면과 중국에서 방영되는 화면, 이 동시에 나오는 그 화면을 이걸 비교하는 그런 컨텐츠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대요. 왜냐하면 여기를 보니까요. 이 공식 화면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응원단이 국기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환호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 관영 CCTV에는요. 이 장면이 나올 때 갑자기 선수와 대회 관계자 아니면 경기장 전체 모습, 이 관중들 보이지 않는 멀리서 찍은 그런 모습 이런 걸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생중계잖아요. 근데 생중계를 이렇게 바꿔서 내보내는 기술이 중국에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생각도 들고요. 이것도 진짜 중국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검열을 하는지 이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그런데요, 중국인들의 불만, 이것만이 또 아니에요. 우리나라 12구 참사 이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책임자 처벌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이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 사건이 중국인들을 분노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11월 24일, 이 우루무치라고 있죠. 박 PD 여기 네. 가보셨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도시죠. 근데 이 우루무치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대요. 아니, 근데 이게 뭔 문제냐 할 수 있는데요.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무려 1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아니, 아파트 같은 데는 스노클링 등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희생이 컸을까? 많은 중국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해당 아파트가 이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아파트 전체 단지가 봉쇄가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이 났는데 이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봉쇄 조치 때문에. 그래서 화재 진압이 지연됐다라고 중국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확산되자 중국 전역에서는요, 이 신장 위구르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중국 방역 정책에 대한 항의 시위가 빗발치고 있다고 해요. 가뜩이나 우르무치는 한인들과 위구르족을 포함한 이슬람 계열 사람들이 충돌을 하는 아주 민감한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데서 의혹 가득한 이런 화재가 일어나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구르 분들뿐만 아니라 이 중국 한인들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고 있으니 중국 정부는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요, 이것도 난리가 나고 있죠. 이 뉴스는 아마 해외 토픽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아이폰 제조 공장 중 가장 큰 곳, 바로 중국 정저우시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이 해외 토픽을 아주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이 중국 내에도 알려질 수밖에 없겠죠. 중국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된 건데요. 지난 10월에 이 정저우 아이폰 공장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대요. 그런데 이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해 이 공장 자체를 아예 봉쇄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아예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갇혔던 노동자들 참지 못하고 탈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철조망도 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공안들이 나서서 탈출하는 노동자들, 진짜 너무 무섭게 패더라고요. 이 폭력을 아주 소림사처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도 수천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공장을 탈출했잖아요. 이 사진들이 해외뿐만 아니라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도 공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아니, 중국 땅에서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해당 공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이폰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이 몇 명인 줄 혹시 아시나요? 수만 명 되지 않을까요? 수만 명이 넘더라고요.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위가 벌어진 다음에 노동자들이 무려 2만 명이나 현장을 떠났대요. 아이폰 공장을 운영하는 폭스콘에서는 제발 일해달라, 월급 올려주겠다 라고 설득하고 있는데도 2만 명이나 나 못 살아, 나 여기서 일 못해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요,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여기서 주로 만드는 것이 아이폰 14 프로거든요.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지 시위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참 희한해요. 이 백지시, 이게요, 홍콩의 반중 시위 때 등장했던 그런 시위 방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위자들이요, 백지 수표가 아니라 백지 A4 용지, 이걸 들고 시위를 벌인다고 합니다. 아니, 보통 시위할 때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그런 문구를 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인들은 백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 당국의 검열, 앞서 봤잖아요. 생방송 화면까지도
지네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검열, 그리고 이 통제, 이거에 대해 무언의 저항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장백지 씨가 백지 시위에 선두에 서면 되겠네요. 근데 이런 스타들 잘못 시위에 나섰다가는 또 알게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설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결국 중국 당국의 강압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로 시작한 시위가요. 이제는요. 양상을 달리하고 있대요. 점점 자유와 인권을 외치면서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비판까지 입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시위의 성격이 반봉쇄에서 반정부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급기야 여기서도 시위가 벌어질 정도로요. 시진핑 현 국가주석의 모교 어딘지 아시죠? 칭화되죠. 칭화대 하면 이 시진핑뿐만 아니라 지금 현 중국 지도부의 많은 사람들의 모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칭화대에서 선배들 잘못한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시 주석은 이미 한 달 전에 산 연임을 확정했잖아요. 이때 많은 언론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산 연임까지 목표대로 했으니 그동안 해왔던 코로나 봉쇄 정책 이제는 좀 풀어줄 것이다. 더 나아가 폐기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매우 높았거든요. 중국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좀 이상하죠. 아직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제로 코로나를 추진한다. 왜 이걸 고수하고 있을까요? 완벽을 추구하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것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완벽을 추구하고 있는 시진핑의 똥꼬집, 이걸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9월, 이 시진핑은요, 코로나 퇴치 영웅들에게 훈장까지 딱 수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외쳤어요. 제로 코로나에서 중국은 승리했다. 정책 승리를 선언해버렸거든요. 이때 미국과 서방 국가에서는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선 제로 코로나 승리, 이걸 선언하니까 중국인들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로 코로나로 중국의 자존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들어서는 이게 계속 제로 코로나를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 믿을 만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가 밝히고 있는 통계마저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왜냐? 현재 중국의 신규 확진자 숫자 하루 4만 명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의 인구가 12억, 그중에 4만. 뭐 작다면 작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숫자는 하루에 7만 명을 지금 넘나들고 있거든요. 네. 그걸 감안하면 중국의 신규 확진자 4만 명, 상당히 양호한 편이죠. 하지만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라고 했잖아요. 제로와 4만은 차이가 커도 너무나 크죠. 게다가 이 4만이나 숫자조차도 믿을 만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강압하고 봉쇄하고 통계마저 믿지 못하겠는데도 이 신규 확진자 숫자가 4만 명을 넘나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이제 승리했으니 정책을 폐기한다. 이거는 승리했으니 폐기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으니 폐기한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산 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의 자존심에 커다란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봉쇄 정책을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겁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 점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이 분석이 저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요. 중국에서는요. 코로나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 이게요.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합니다. 중국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그러니까 3차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요. 68.4%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중국은 거의 강압적으로 백신을 맞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7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중국 인구가 12억이 넘기 때문에요. 고령층이 2억 6,7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3분의 1이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거의 1억 명 가까이가 지금 코로나 위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 접종률도 이상하게도 중국 당국 목표치에 밑돌고 있어요. 이
백신 부작용 얘기가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 애들한테는 안 맞히겠다 하는 중국 부모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낮은 백신 접종률, 중국 정부 당국도 알고 있겠죠.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섣불리 봉쇄를 완화할 경우 이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코로나가 더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백신 쓰고 있잖아요. 네. 이 시노백, 시노팜. 근데요, 많은 전문가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이게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크지가 않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백신 접종률도 생각보다 적고 맞은 사람들도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으니 이거 제로 코로나 이거 완화해 줬다가는 난리가 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가 뭐냐, 중국은요 앞으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중국 인민들이 요구하는 위드 코로나 이거 좀 풀어주는 그런 거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봉쇄하는 강압적인 전면 봉쇄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강압적인 정책 지속은 중국 내 경제 사회적 비용을 급증시키고요. 결국 중국 예. 민심을 폭발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 코로나 전만 해도 중국으로 관광 가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은 관광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거의 전무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뭐냐면요. 중국은 아직까지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중국에 수출해야 그걸 가지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도 잡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요. 중국의 10월 수출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뭐 한 자릿수 성장세도 아니고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0.3%가 빠졌대요. 중국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건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5월 이후 29개월 만에 제로 코로나를 하고 있는데도 29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수출만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어이구, 나머지 경제 지표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 세계 경제는 어려워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하면 보통 그래도 5%는 하겠지? 6% 넘을 수도 있을 거야? 보통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현재는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4% 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잘해야 3%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중국 경제의 침체는 전 세계 금융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것이란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산타랠리는 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메파를 대표하는 세인트루이스 연해 총재는요.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죠. 연준이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은 시장이 생각한 것 이상일 수 있다. 이걸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년부터 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금리 인하는 내후년이나 기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어허. 그런데 이런 상황의 변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중국의 혼란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가 날 조짐입니다. 대중국 수출 급감으로 올해 역대급 무역 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를 해결해낼 해안을 찾아야 될 텐데요. 오히려 탈중국을 공식화하며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들을 자극해도 될지 너무나 걱정스럽지 않나요? 이래저래 내년에도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